네, 주말 CEO, 주말 CEO, CEO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CEO. 여러분이 CEO인데, CEO 무슨 뜻일까요? 대표. 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최고 경영자죠. 누구를 경영하냐? 나를 나를 경영해요. 경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프 익스큐시브 오피스의 약자예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란 뜻이죠. 우리는 나를 경영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멋지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CU가 무슨 뜻인지도 알았으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따 오시겠지만 책의 표지를 보세요. 평일에는 직장인, 주말에는 CEO.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걸 엠보싱이라고 하나요? 엠보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나도 CEO라는 생각으로 책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세요. 글씨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낌이 어떤지, 감촉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감촉이 어때요? CEO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이 CEO예요. Not for you. 네? 주말하고 쉬는 어떠시냐고요? 아, 눈을 감아야 되겠네. 자, 눈을 감고 이 내가 CEO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책을 만나보세요. 나는 이미 사장이고 기업의 대표예요. 회장이에요. 내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 내가 지금 이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책 속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과연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김강현 작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좀 눈을 감고 한번 비벼보세요. 어떠한 느낌이 전해지는지. 이 활자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것을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희진쌤은 안 들어오고, 이게 입체적으로 저는 이제 디자인을 위해서 네, 이렇게 반짝이는 광택 있는 부분, 무광택 부분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금방 이제 형수 쌤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니까 아, 이게 여러 가지 굴곡도 있을 것이고 좀 입체적인 삶도 생각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이게 조금 약간 만지면은 완전 평면적이진 않잖아요. 이 제목 네, 표지가. 네. 그래서 다양한 삶을 이거 예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도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삶이 다양하잖아요. 또 요즘은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본업 있고, 뭐, 뭐 본캐 있고 부캐 있고 하듯이. 그래서 그런 의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책을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이 밑에 보면 오리북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아유, 안 보여, 그거. 이분은 너무 오리고기를 못 작아서. 먹는데 왜 오리북스라고 했을까요? 오리, 예. 약간, 날개가 없어요, 이분은. 왜 날개가 없는지 이따가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고,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날아갈 수는 있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손 하나 들어보세요. 다들 뭐라고 해요? 내가 뭐 좀 해보려면 이러잖아요. 뭐만 하려면은 주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 혼자만 가르치면 여러분의 손가락이 다 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어떻습니까?
그런 뒤에 뜻이. 표지를, 앞에 표지를 한번 보면 날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 나의 가치는 누가 만드는 거냐? 내 스스로 만드는 거다. 나의 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 진짜 이제 이 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책 나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나요? 스웨이실 두 개만 만들어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할까요? 네, 그것도 좋겠네요. 얘기를 안 하니까 두 명씩 할까요?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얘기했는데, 홍미쌤 있을 때 얘기했는데, 뭐, 오늘 뭐 저자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7시 반에 있고요. 어, 아주 그냥 머리를 시원하게 치셨네. 네, 오늘은 파트 1장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거예요. 파트 1장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5분 동안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목차까지 있잖아요. 목차 4파트까지 있는데 파트 1 전에까지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두 명씩. 나는 요 책 표지, 뒷표지, 앞표지부터 5분 동안 두 분이서 나누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회실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회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수회실 참가를 누르시면 돼요. 해육쌤도 여러분 수회실 참가 눌러주세요. 두 분이서 열심히 예, 소통하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쌤, 희진쌤 이동해 주세요. 아, 내가 해육쌤을 보내야 돼. 희진쌤이 참여를 못 하시는군요. 대표님 들어오셨네. 아니, 저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나누세요. 저는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뭐가 혹시 질문이 맞다. 뭐였어요? 주말 질문이, 무슨 CEO, 주말 CEO 하고 싶은 게 뭔가, 취미가 뭔가. 네, 이 책 앞표지와 뒷표지 파트 네, 1 전에까지 네, 글을 가지고 나눠보세요. 나에게 마음에 꽂히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 네,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음, 주말 CEO. 저는 요즘에 농사가 주말 CEO 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어요. 네, 예, 어떤 대단하셔. 거, 음, 어떤 거 하세요? 이, 이렇게 네, 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서로 사담이 이렇게 해서 끝나. 책 속에 한 문장을 읽고 내 네, 이야기를 나는 이것을 주말 CEO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죠? 네. 네. 네, 책 속의 문장을 찾아서 나와 대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걸, 우리가 토론하는 게 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쵸. 예. 책 왜냐면 속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50분에 지금 다칩니다. 근데 아, 잘못 음, 저기를 잘못 집어넣어놨네.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다 넣어놓고 자동으로 할당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어가는 없어요. 과정인 거예요, 토론은. 그죠? 배우 교수님, 네, 리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참여하셨죠? 네. 50분, 48분에 2분 남았어요. 어. 그럼 뭐 이거를 보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읽으면서 그런 쪽으로 느끼면서 지금 읽고 있기는 해요. 주말 CEO. 여기 주말에 나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형숙 대표님 발로 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뛰면서 돈 들어오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요? 나눈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토론 문화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게 책 속의 문장 찾는 부분도 음, 왜냐하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네, 예, 한 문장 찾는 것도 안 돼 있어서 저는 44페이지를 펼쳤더니 네.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라는 이 문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데, 쌤, 네, 제가 파트 1 전에까지를 나누라고 했는데 44페이지까지 멀리 가셨네요. 파트 1까지. 와, 예, 파트 1 전에까지의, 앞뒤 21, 날개를 가지고, 또 네, 66. 뒤에 표지를 가지고, 이렇게 딴, 뭐, 나눠 잠깐의, 보시라고 했는데, 네, 자리를 멀리 잠깐 가서 비웠더니, 찾으니까, 예,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아, 예,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네, 날개를 보면, 네. 회사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제가 유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회사가 나를 필요하게 만드세요. 맞아요. 좋아요. 응, 아주 좋아요.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주도권을, 글자만 바꾸면 되죠?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죠. 강, 회사가, 말씀하세요. 네, 아니, 끝난 줄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회사가 나의 부재를 두려워하게 하라. 오, 그거 좋네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벌벌 떨어, 벌벌 떨어. 벌벌 떨어 그만둘까 봐. 네,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직장에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네, 나의 가치를 기록하는 순간 나의 제국이 완성이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 제국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떠한 제국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가요? 음, 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거기 마지막 단락에 지식, 알레지 플랫폼, 시스템, KPS 공식이 지식 플랫폼 시스템, 자유와 재미를 되찾기를 꿈꾼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와 재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스스로 용기 내어 저항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개척해 시스템 소득의 주인공이 되는 법. 이것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취미가 무엇이 되냐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분은 왜 자유와 재미라고 했어? 나는 즐거움인데? 난 자유 싫은데?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작가가 하는 말에 공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돈 버는 수익 활동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 보는 거에 요즘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서 그런 게 가능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흥미쌤도 자는 동안에 돈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뛰지 않고도. 그래서 재미도 있으면서 돈도 벌면서 즐길 수도 있으면 금상첨화죠. 맞아요.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내 의견을 좀 피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어떤 이야기나 다 좋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을 텐데 결국은 자기가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은 일은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돈도 되고 이런 거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의미만 있으면 결국은 그거가 나에게 숙제가 되고 과제가 돼서 그거를 꾸준히 오래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한 게 정말 재미가 있다. 일단 나에게 재미가 있어야 관심도 있고 학습도 하게 되고 그런 학습과 이제 수련이 쌓이면은 잘하게 되고 그래서 재미있게 시작해서 배우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그럼 이제 수익화의 길이 좀 더 편하게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낭디君파이팅! 랑디꿈 화이팅. 명디꿈 그냥 화이팅. 5페이지에 보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 말은 어떠세요? 열심히만 하면 돼. 너 요즘에는 추세가 안 맞아, 트렌드가. 지금 예전에는, 예, 그랬으나, 예, 예. AI가 나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고구마를 캐고 감자를 캐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호미로 열심히 감자 캐고 고구마 캐, 100평을 언제 할 거예요? 1000평을. 근데 지금은 AI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시대인 거죠. 아날로그 시대는 호미로 캤다면은 지금은 AI 시대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 사실. 뭐 배우지 어제,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제 잠깐 강의를 한번, 뭐 강의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하나 들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의 노동력은, 종말을 구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말하고도 많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회사라는 거는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모여 있는 이 8분 가운데서도 내가 그 조직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닌가 나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그 뭐 일률 편편으로 뭐 비슷하게 이거 하나의 일을 하는 것만 한다면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거 좀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그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마 어, 형석 대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거고, 뭐, 지정 선생님 빠져도 안 되고, 에반 선생님 빠져도 안 되고, 일단 안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게 안 들어가고 이 책을 난 반대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내가 억지로 회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자꾸 읽으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나가면 되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 회사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인데, 지금 안 맞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도. 나도 뭐 낭독하다가, 도대체 나 이 취미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시간도 안 맞고 뭐 이래서 뭐 나가버리면 그건 그 조직하고 안 맞는 거라. 근데 회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이 책이 설정해 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그냥 그 취업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조직이 한 일원이 됐는데 별로 탐탁지도 않고 뭐 돈벌이도 신통치 않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다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이것과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리고 글쎄 나 여기 보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 세대에는 대부분 다 그 직장에서 그대로 끝까지 은퇴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아닌데. 요즘에는 참기도 힘들고 옛날처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회사를 다녀? 그냥 그렇습니다. 그만두죠.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맞아. 그렇게 직장 하고, 잡기가 힘들고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식이 많죠.
네, 어,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꿈 화이팅. 세 번째 줄에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당당한 자기선언이다.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이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의 미션이 자기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전문.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의되고 싶은가? 우리 조금 이따 희진 쌤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희진 쌤, 예, 공유해서 한번 만드는 아니, 내 방법을 것도 만들어 알려주시면 좋을 주셨는데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느 아유, 날인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캐치가 너무 되는 거야. 이분이 얼마나 각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역할을 딱 잡아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지 그 독서 모임에서 한번 느꼈고 잠원하다가 느꼈어. 잠원하다가 최은미 대표라는 분이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못, 못 낭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오셔라, 하셔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셨지. 그러고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응원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동참시키는 거에 대가구나라는 생각에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롤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 지났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눠야 할 주제가 파트 1입니다. 왜 주말 CU 시대인가? 희정쌤 한번 읽어주세요. 목차입니다. 저요. 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까? AI 시대 직장인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월급과 시간 통제권에 대한 이해, 직장인 워커와 직업인 프로페셔널, 몰빵형 부업은 NO, 노동 수입 대 시스템 수입, 사직서를 함부로 던지지 마라. 회사에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 네, 파트 1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7개의 제목이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둘, 넷, 여섯, 네, 여러분 7명 딱 맞아요. 자, 파트 주제 하나씩 선택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낭독의 노벨상을 받는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었더니 저 사람은 리더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말도 잘해.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저 사람은 낭독을 해도 말도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한번 이 파트 하나씩 골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네, 그럼 통제권 네, 그거를 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아니,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하고 이거 돼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나오니까 기다리려면 이게 순서가 없어요, 책은. 괜찮아요. 세 번째 해주세요. 30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월급 제목 자체가 이제 월급과 시간 통제권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통제권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과 돈, 시간의 자유, 이게 타임 리치, 머니 리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라는 뭐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를 쌓아놓지 않으면은 시간을 갈아붙여가지고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노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 거고. 그래서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거야. 출근을 해서 내가 뭐 9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보통 막 7시 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시간에 하루 24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그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회사가 주는 일을 결국은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상관없어. 회사가 나에게 내가 일을 했다고 주는 월급은 그냥 나의 자유를, 나의 영혼을 담보한 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일 뿐이지 나의 미래나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반영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직장 생활할 때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다른 라이프 플랜을 세웠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깨달았고 이미 그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조직이 더 이상 개인의 어떤 안녕과 복지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수명도 일단 길어졌고 보통 예전 세대는
뭐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30년 근무하고 60에 은퇴하고 나오면은 조금 있다 죽었지. 근데 이제는 안 죽잖아. 뭐 80, 90도 계속 살고 이게 정부에서 국민들이 놀랄까 봐 발표를 안 하지만 지금 수명이 120, 130, 150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무도 없는 채로 다 몰려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증권회사에서 경비원을 뽑았대. 한 사람인가 두 사람. 170명이 모였대. 근데 석박사, 뭐 너무 좋은 회사 다니던 사람들 엄청 몰렸다는 거야. 그게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마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다 나온 거야. 은퇴하라고 다 나와가지고 잡이 없는 거야. 잡이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잡은 돌봄 정말 돌봄과 용역, 택배 그런 단순 노무주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AI가 워낙 발달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틈에서 안 그래도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역에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이 돼서 살지 않으면은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을 더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관성, 저렇게 사는 것도 관성이라고 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막 열심히, 막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막 야근하고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 월급 들어오면 또 잠깐 기뻐. 또 일해. 그러다 보면 뭐 할부금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면 돈이 또 없어. 그럼 또 월급 또 기다려. 그렇게 살다가 한 3개월 만에 또 보너스 한 번 주면 또 거기에 홀랑 넘어가도 기쁜 척하고 살아. 그래도 승진했으면 뭐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조금 더 줘. 근데 그거는 내가 그만큼 더 갈아붙여야 되는 내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결코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연명해서 남아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40대, 50대 명예 은퇴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분이 너무 똑바르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회사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회사에 가서 충분히 배우고 인맥도 쌓고 세상도 보고 회사가 월급 마무리. 그렇죠.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를 준비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낭디君파이팅. 남기꿈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발표는 1분 이내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 뭐, 다른 시간이 사람 안 제한이 있기 하는데 뭐, 때문에. 더 그렇게 길게 해도 상관없어. 뭐, 어때? 누구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야, 하육쌤, 그러면 안 돼요. 안 하도록 돼요. 격려를 해야죠. 야, 이야기를 잘, 유명유연하게 또 자기, 삶에 또 회사 생활 했던 거, 이런 거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회사 이름 없이 나는 회사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하루살이 인생이죠.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한 달 인생인 거죠. 한 달 월급 받으면 어느 순간 다 나가. 그죠? 근데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수입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죠. 노동을 안 해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통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어요. 저는 첫 번째 파트 할게요. 직장 잘 네,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까?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 쏙쏙 그 핵심이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장 대신 자영업이지만 반복되는 일이죠. 또 몇 년째 바뀌지 않는 재미없는 결제 라인 똑같은 방식이죠. 또 사람들은 인간 시장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래서 정말 저를 작정하고 골탕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말 치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받기. 정말 내가 줬지만 그 돈은 자기 것인 양 아주 줄 돈 안 주면서 아주 아주 속을 썩이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쩔 때는 방광염까지 걸린 적이 있어. 너무 약 올라서. 일이라는 게 그렇죠. 어디나. 그랬는데 또 제가 수입은 들어와요. 그런데 또 주위를 바라보면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짓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나오잖아요. 제 주변 보면 같은 돈을 벌어도 그럼 정말 투자를 잘해가지고 정말 돈이 빵빵 늘어난 사람이 내 주변에 우리 동네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것을 또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나 아, 미련한가? 이렇게 일만 하는 건 미련한 짓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건물주까지 돼버렸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이거 열심히 일하면서도 뭔가 부조가 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도 참 괴로웠었고 또 언젠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저 버티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냥 자영업이라 열 그 뭐지 그 제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외부적인 환경으로 개발이라는 또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간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1, 2년이 넘었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이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 긴 좀 2, 3년의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발버둥 쳐봤자 이 세계라는 이 톱니바퀴에서는 나는 참 작은 나사못밖에 안 된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그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재미를 찾아야죠 우리는. 똑같은 삶이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주말에 나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이렇게 온라인에서 저는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배우는 게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정리, 배움이 정리해주세요. 1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아니, 좋아요. 끊어주는 거. 끊어주는 거 감사합니다. 좋아요. 왜냐면 이제 골고루 해야 되니까 저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해서 둘이서 막 대화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 독서 모임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성우에 대해 이런 말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년을 참가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그죠? 그래서 발표해보는 시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난 유수 선생님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유수선 유수 말씀 유수쌤 선생님 네가 잘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고 해옥쌤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하시는데 겸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홍미쌤도 어, 지금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만 계시잖아요. 네, 해옥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보면 사직서를 함부로 던지지 마라. 아니 몇 페이지인지 알려줘야지. 오 페이지. 아니, 요 아, 콘텐츠가 있잖아. 파트, 목차에서. 목차에서. 네네, 좋아요. 네. 콘텐츠에서 제일, 파트 1에 제일 58페이지. 응? 사직서를 함부로 던지지 마라. 근데 이제 지금 희정쌤 말씀하시는 거는 사직서를 던진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게 뭐 본인이 사직서 던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이 되더라도 이 작가도 말씀하지만은 함부로 사직서 던지지 말고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제2의 주말 시효가 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현재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뭐 하기 싫으니까 부부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안 되는 소리겠죠. 근데 그래서 나는 현재 충실하면서 또 제2의 CEO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예, 낭디꿈 화이팅. 공대꿈 화이팅. 아우, 좋아요. 절제된 언어. 감사합니다. 유수쌤 준비되셨어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뭐 어때? 우리끼리인데. 참. 아유, 홍미쌤이 마이크 켜셨어. 홍미쌤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요. 회사에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 아, 회사는 개인의 미래보다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 문장을 66쪽인데, 읽을 때는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네네. 66쪽, 66페이지. 66쪽 했는데, 그 68쪽에 보면, 그 위에서 회사에 대해 비밀로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떠날 사람, 집중도가 분산된 인력, 관리해야 할 변수, 요렇게 거기에 따옴표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비밀로 하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나는
회사 끝나고 나면 이거를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소외돼. 이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71조 메뉴에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라 성급기, 즉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설명할 의미도 없고 없는 일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그래서 내가 주말 CEO를 할 것 같으면 회사에 하고 연관되지 않은 나의 일을 할 거는 회사에다가는 비밀로 해야 된다는 이게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회사 다닐 때 내 아이디어를 다 하고 다녔을 때 다 뺏기고 이랬거든. 내가 먼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감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비꾼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자,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요 책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뭐 증권, 이런 거는 땅을 사면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사기꾼한테 샀는데도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죠? 음, 사기꾼들은 뭐라고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 예,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옥 교수님도 김유수 쌤도 다음에는 발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희진 쌤, 예, 아주 이쁘게 오늘도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희진 쌤이 화면 공유해서 한번 만드는 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형 대표님, 이거 형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대가 늘 저는 가르쳐 제가 주던 걸. 하니까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똑같이 알려주면 없잖아. 그러니까 희진 쌤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만든 것처럼 똑같이 거참. 써주세요. 화면 공유해서. 우리 혜옥쌤도 궁금해하고, 유수쌤도 아이고, 궁금해하고, 아니, 배옥고수님도 우리가 다 궁금해하잖아. 아시는 건데 그거를 말하다. 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아셨죠? 나도 일단 화면 공유해서, 여기 보세요. 지금 뚝딱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요. 네. 뭐 공유하니까 공유를 하고 챗GPT 화면으로 가고 챗GPT. 음, 여러분들이 지금 유료 구독을 하고 계시는지 음. 모르겠지만 저는 예, 유료 구독을 유료 하고 하니까 있어. 예, 그 제가 했던 활동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이 보이신다면 왼쪽에 최근 하면 액티비티가 딱 나오죠. 자비스 목소리 좀, 스타일,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자비스 스타일, 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잘 안 작아요. 소리 들려갖고요. 크게. 12스타일 자기 선언문 하나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응원카드 뉴스 요청 이렇게 돼 있죠. 12스타일 자기 선언문이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는 그 미션에 해당하는 거고 응원카드 뉴스 요청이 제가 최혜욱 대표님 응원카드 만들었던 거에 이그젠플이랍니다. 일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해가지고 형숙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그 아래 이미지 만들기, 글쓰기, 웹 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미지 만들기로 시작을 했었고 요즘에는 근데 그냥 저기 플러스 화면 나오는 거에다가 곧장 입력을 해서 하기도 한답니다. 일단은 사진을 하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네. 제 사진을 어제 아, 아, 사진이었고요. 아, 챗 GPT에다가 사진을 올릴게요. 네. 그러면은 사진이 올라가죠.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써보면은 보통 뭐 굿모닝입니다라고 인사는 하죠. 챗 GPT에게도 인사는 하죠. 굿모닝입니다라고 하고 위의 사진 이용하여 12 스타일로 자비스, 활기찬 자기 선언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다행히 제가 늘 치비 스타일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네.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에반, 노래와 낭독과 영어와 AI 디지털로 기쁨과 사랑과 감동을 전합니다. 이 멘트를 따가지고 그대로 쓸 예정이랍니다. 음. 화면을 바꿨더니 화면이 없어졌죠. 사진을 다시 복사를 하고 이 사진 이용하여 치비 스타 일로 자비스 왜 스타일로. 치비가 왜 치비인지는 사실 한번 질문하려고 이게 그랬어요. 칩이 안 찾아보셨나요? 근데 아직 얘기하세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칩이라는 것이 얼굴은 크고 몸은 작게 하면서 일본 캐릭터 뭐 그거라고 나오던데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머리는 크고 어, 몸집은 작게 어, 하면서 어, 어. 그래서 일본에서 뭐 개발한 뭐서 오케이, 오케이. 귀엽게 그거였군요. 표현하는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 아유, 칩이란 설명할 무엇인가 때는 얘기도 물어봤어요. 안 들어주시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올리다 보니까 제가 구별이 안 돼서 날짜를 저는 박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7월 밑에다가. 12일인데 오늘 거 이미 올렸으니까 지금 작성한 거를 내일 날짜 2607 네. 13을 해가지고 사진 올렸고 인사했고 그다음에 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이제 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하면서 그 노트들이 이렇게 무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네. 홍미 대표님 치비 스타일 자기 선언문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포인트가 뽕뽕뽕뽕 있어가지고 보면 아유, 이 사람이 정말 웃음을 주고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치리 스타일도 사진을 여러 가지를 넣어갖고 자꾸 만들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요게 귀엽고 요게 나갔다라는 게 오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음, 그죠? 자꾸 사진을 넣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형수 대표님이 올린 그 치비 스타일 카드 뉴스 자기 선언문은 어디 사내를 가셨는지 복장이 정말 어, 위아래로 청바지 입고 되게 캐주얼하고 스포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라는 궁금함이 올라왔죠. 오, 우와, 이렇게 나는? 어, 이쁘게 그래서 음, 나왔다. 제가 줬던 야, 택배를 가지고 이 아이가 종달새라는 이미지도 갖고 오고 아, 발코라고 햇살도 가져오고 밝게, 음표라든지 그 각각의 필요한 비주얼 요소들을 다 매칭을 해주고 네 개의 블럭으로 예,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음,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을 노래하고 사랑을 전하고 감동을 나누자라는 내가 줬던 베이직 메시지를 좀 더 선언문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 주죠. 그럼 이제 이게 음, 딱 등장하면은 이거를 지금 카드 뉴스 아래쪽에 보면은 위로 나가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거 네. 위로 나가는 거 하면은 공유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음, 지금 내가 그걸 눌렀을 때 제일 오른쪽에 다운로드라는 것도 다운로드, 있잖아요.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제 컴퓨터나 제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되겠죠. 음. 그래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 됐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8월 달 미션은 이제 자기 선언문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너무 네. 귀엽게 나왔다. 귀엽게 나왔어. 너무 이거 네, 선명하고.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제 입은 네. 옷이 저 원피스의 반팔이었거든? 근데 이 아이는 무슨 기준으로 이거를 긴 팔로 만들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 거야. 무슨 기준으로 내 옷을 바꿨을까? 머리 스타일도 그러합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뭐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배고프스님 여기까지. 카드 뉴스도 보고 싶어요. 어, 못 만들어갖고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어서. 아니, 그 프롬프트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야 배우고수님이 자기 이름만 써가지고 해보게. 네네네. 네, 작가님 오셨네요. 여기까지 하고 화면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 배경은 여기 올린 거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니면 작가님이 올려주셔도 좋겠네요. 가상 배경. 작가님 공유 한번, 아니, 가상 혹시 배경 해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바꿔드릴게요.
공유 희진쌤 중지. 공유 중지. 네, 아니, 글씨를 올려주세요. 글씨, 프롬프트. 네, 80기 방에. 네. 네. 오늘 배옥고수님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옥쌤, 유수쌤 것도. 내 것도 올렸지. 해숙쌤, 이렇게 공유하지 말고 사진만 공유하세요. 다운받는 방법 여기 희진쌤 알려드렸잖아요. 공유 중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마시오 작가님이 오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80기 낭독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김강현 작가님 친부는 코로나 때 인연이 되었습니다. 17강 특강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또 우리 작가님이 또 책을 출간을 하셨고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지난달에는 레이크롭 햄버거 가게 사장님인 레이크롭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원래 이제 이게 분기별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책이 너무 두껍고 글씨도 작고 아, 그래서 바꿨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에서 주말 CEO 이것으로 연계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 출간을 그쯤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80기에 다른 책 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가는 게 우리 독서 모임 회원분들한테 더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따끈따끈한 신간을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를 했고요. 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독서 모임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작가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요. 저는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는 너 되게 산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산만하다.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만하다는 이걸 어떻게 이 정점화를 시킬까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양주시에 있는 그 서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어요. 지금 예,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평생을 이제 은행을 다녔어요. IBK 기업은행. 그래서 기억은, 직장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오래 했다. 한 40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이라는 데가 약간 뭐라 그러죠? 폐쇄적이라 그래야 되나? 예, 맞아요. 다른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냥 음, 너는 죽었다 깨나도 이 일만 해라.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제 성격은 산만한데 이렇게 그냥 궁금해 죽겠는데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이중 생활, 뭐 세컨 잡, 세컨 하우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은행에 있을 때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하면서 말 그대로 주말 시효죠. 평일에는 직장을 뭐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마침 퇴직을 하고, 운이 좋아서 등한 학교를 또 가게 돼가지고, 계속 직장을 연계하면서도 조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델을 좀 만들어가지고 책을 한번 엮어보자. 이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수쌤, 네. 감사합니다. 좀 약해져서.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독자들한테,
이 네.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그 이중생활을 좀 해라. 음, 그 예전에는 그 겸업 금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회사 대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나로 좀 돌아오자, 나로. 어, 꼭 남을 위한 일에서 월급을 받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돈을 위해서만 부업을 하거나 이런 몸빵 부업 같은 느낌의 그 목적을 위한 행동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취미라든가 이거를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1인 기업가로서의 아주 최적의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내가 평상시에 아껴뒀던 거, 숨겨놨던 거, 꼽을 쳐놨던 나의 재능을 좀 바깥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닦아보는 거고.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수익이 반드시 된다. 이런 걸 제가 느껴가지고, 어, 이 책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자, 음,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작가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저도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저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한 약간 굳어 있거나 굳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가 정립되어 있는 어느 세상에 침범당하기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AI가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 보이고 내게 오히려 더 후져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이 AI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나올 때도 걱정 많이 했잖아요.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스마트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 쓰죠. 그래서 이제 AI도 앞으로 다 쓸 수밖에 없고, 얼마나 좀 더 잘 쓰고 더 이용을 많이 하느냐가 경쟁력을 더 높이고 내가 사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우리 희정 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AI를 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AI 나올 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음, 그때 100억 달러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만한테 샀잖아요. 그러면 10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또 생각하면 15조는 뭐 1500조 줘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올 때 제가 충격을 좀 받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나한테 맞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작곡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제 고3 때 그 잊어버렸던 그 음률이 있거든요. 작곡을 해놨는데 콩나물 대가리 그릴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음악대학이나 가야 배울 거를 다 해주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는 AI가 나온 뒤로 좀 4년 동안 뭐 계속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어떤 거예요? 골고루 말씀이 챗GPT하고 제미나이 하고요. 지금 현재는 뭐 클로드가 최고 좋다고 하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신제품이 챗GPT가 나오고 그 한 달 뒤에 또 제미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다 좋다. 다만 그럼 너는 뭘 쓰니? 그럴 때 저는 제미나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재미나이 쓰다가, 뭐, 클루드도 쓰다가, 챗GPT도 쓰다가, 네, 그렇죠. 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맞는 거 쓰는 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에는 이제 클로드를 많이 쓰잖아요. 글쓰기가. 예, 예, 클로드가 글쓰기나 예, 전략에는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클로드를 많이 쓰더라고. 예, 예. 근데 제가 이 주말 CEO 하면서도 이제 AI를 적용을 많이 시켜봤는데, 약간 뭐랄까요, 구어체 같이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챗GPT가 잘 쓰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스타카토 시계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그 요점 정리를 위주로 하는 거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우수해 보이고요. 음, 클로드는 이제 목차할 때만 써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써봤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세밀할 정도까지는 제가 체감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반적으로 글 쓰는 그리고 모두 다 이걸 AI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도움받기에는 제가 볼 때는 챗GPT가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도 좋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다 구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확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음, 질문 드릴게요. 네. 빔 캔버스 모델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셨는데, 네네. 이거를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중원보원 되거나 또렷하게 구분해서 문장화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경쟁 우위가 있나 차별화 되나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나 자신이 없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 캔버스 모델은 참으로 좋은데 이거를 항목별로 채워 나가는 과정이 요거 안 이제 될 때가 많더라. 이럴 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예, 설명은 거기에는 안 돼 있는데요. 원래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를 점검을 먼저 할 때 한 네, 장짜리로 하는 게 링 캠퍼스거든요. 네, 그 사업 계획서는 원래 따로 만들어야 되고, 저도 네, 이제 지점장을 한 11년 하다 보니까 상담할 때도 주머니에 사업 계획서 같은 비슷한 거가 나오면 네, 예를 들면 1억, 2억, 안 나오고 말로만 하면 약간 시큰둥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장짜리 만들 때는 빈 캐퍼스가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개 사업하고 싶은 게 아이디어가 있을 때 네, 점검할 때 점검표로 쓰기에는 좋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기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링캐퍼스는 이 안에서 한 장으로 다 해결하려면 이거는 안 되죠. 아예 하기 어렵고 그냥 감 잡을 때 좋은 거가 링캐퍼스 적용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사업 계획서도 그렇고 링 캔버스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경쟁 우위가 있느냐, 차별화 포인트가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면은 세상에 그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잖아요. 내가 하고 그거는 싶은 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다른 고객에게 의미가 있을까? 돈이 될까가 항상 의문점이자 예, 자신감 결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예, 해결해야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그 사업계획서 보면 PMT, 그 FV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P, 네, 제품, 뭘 팔 건데에 음, 대해서 뭘 팔 건데는 뭐지? 제품 아니면 서비스잖아요. 이건 왜 파는데 남들 파니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 뭐가 다른데 차별화, 그다음 네, 마케팅, M, 어디다 팔 건데, 어떻게 팔 네, 건데, 요 두 네, 개만 먼저 해놓으면 네, 되거든요. 이거는 링캐버스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요걸 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에 네. 가서 사업 구상과 계획과 아이디어와 차별화 요소와 누구한테 팔 건지 언제 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사업계획서 양식에 아까 PMTFV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 마케팅을 어떻게 팔고 T, 혼자 하면 그냥 혼자 하는 거고, 아니면 직원 하나라도 있으면 팀을 어떻게 꾸릴 거고, F, 자금은 어떻게 운영할 거고, 대출 받을 건지, 투자 받을 건지, V, 이 사업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딱 쓰면 이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자영업 정도면 P하고 M, 그러니까 뭘 팔 건지, 어떻게 팔 건지만 하면 자영업식으로 하고 1인 기업은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챗GPT에 내가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챗GPT를 유료로 쓰다 보니까 챗GPT에 제가 검색하거나 문의한 내용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 인커리지만 해주지 냉정하게 판단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걔가 해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100% 믿어지지는 않는 상황을 또 겪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 근데 요거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요. 응. 예, 물어볼 때 이제 내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그 정보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런
그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어, 역할을 부여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수석 컨설턴트야라고 아, 하고 네. 하면 다른 대답을 해주거든요. 약간 오케이, 그런 오케이. 쪽으로. 네네. 예, 네, 그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 AI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 책과 관련해서 어, 같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I 사용법도 좋긴 하지만 네. 네, 소중한 시간을 연결돼서 내어주셔서 물어봤는데 고맙습니다. 민망하네. 거참. 아니요. 아니, 잘 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물어보셨는데, 많이. 이제 예. 앞으로 물어볼 때, 땡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희진쌤이 이제 AI를 많이 접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 책을 이해해 잠깐만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아까 책을 읽으면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우리는 왜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까? 학교에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법만 배웠지,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직장이라는 게 그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 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 반대급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9 to 5면 9시부터 5시까지는 넌 나한테 맡겨진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쓸 때 다 남의 걸로 쓰게 돼 있거든요. 되게 구조가요, 직장인은. 그러다 음, 보니까 내한테 쓰는 법에 대해서 이게 너그럽지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혼자 뭐 농땡이를 치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평생을 하다 보니까 너 이제 이게 풀어줬어. 이제 직장에서 나오거나 뭐 할 때 너 맘대로 놀아봐. 그러면 못 놀아. 그래서 저 좀 시켜주세요. 저 뭐 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머리 아파요. 이런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간에 너무 이게 주인이 안 돼봐서 그렇다.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장 일도 중요한데 나머지는 직장 일 때문에 쉬거나 아니면 놀거나만 하는데 노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빵 부업이 아니고 내가 노는 취미를 가지고 돈까지 버는 거를 우리 지금 주말쇼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점장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교수님이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 자격 갖추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수님으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저 은행에 있다 보니까 은행에는 또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또 제공하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박사한 계기도 사실은 제가 저 반월의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냥 근무하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밟으신 거네요. 네네. 이야, 멋지시네요. 박사님이셨군요. 몰랐네요. 음, 교수님이 되시려면 그럼, 그래도 그럼. 그럼. 박사긴 있어야지 뭐 되시지 책에도 않았을까. 나왔는데요. 네. 교수나 강사 이상 되려면 석사 이상 일단 되면 됩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하나만 더 질문하면은, 저자님이 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다 실패한 상태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다시 시작하시겠는지. 내가 다 제가 실패돼서. 제가 이제 그 제 목표라 그럴까요? 제가 이상형이랄까 이게 몇 가지 너 일을 할래 그럴 때 저는 쉽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할 쉽잡. 그래가지고
아, 10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뭐냐면 취미거든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보고 그 관련된 걸 하자. 그 중에 제가 이제 강사도 있어요. 시정보증재단의 그 중앙회 강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강사 내용이 뭐냐면 재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게를 하다가 망했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강사에 제가 빅데이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고루고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실패했을까, 내지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됐을까 할 때 그 일을 보면 대부분 돈이나 목적을 취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헷갈리면 범위를 거기서부터 조금씩 넓혀가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됐거나 아니면 잘하는 일이 됐거나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랜저에 관심 있으면 지나가는 그랜저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다 보면 거기서 잘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은 모방과 혁신이다. 딱 이게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한 실패하거나 처음부터 만약에 하려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냐면 책에도 나왔죠? 이제 써보는 거죠. 한번 써보고 한 달 동안 써보면 뭐 10개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워가면 나중에 한 2개 정도 남으면 바로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질문도 좋지만 이렇게 강의안을 조금 준비를 해주셨나요? 제가 그 책 그냥 요약을 해서 네. 요약해서 PPT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질문을 좋아요. 더 받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PPT로 요약을 PPT 해서 한번 한번 들읍시다. 볼까요? 예, 네, 예, 듣고 한번 들읍시다. 싶어요. 이 책에 대한. 네. 책 네.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제 쭉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은 왜 이렇게 직장인으로만 사는 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설득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는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예, 많이 예.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읽어보는 걸로 하고 주로 이제 8가지 모양을 이제 마지막 사장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그냥 툭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파트 4번째, 8가지 성공 모델을 쓰셨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또 여러분도 저도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공유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 고수님하고 이 차례에 들어가 있는 보라색하고 옷이 똑같네요. 아주 성공한 조짐입니다. 배우 고수님 아주 코디를 잘하셨네요, 오늘. 옷하고 우리 보라색 코디를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나요? 아직 화면 공유 안 됐습니다. 아, 되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청량포 아리랑. 예. 노래 하나 듣고. 소리 공유하셨나요? 예, 안 하셨나 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공유 안 하셨어요. 소리가 안 나요. 제가요? 아, 네. 예,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갔다가 다시 그 소리 공유 체크한 다음에 공유해 보세요. 공유 중지하시고.
나를 닮은 듯 나요, 이제. 나요, 이제. 발자국 처음부터 적셔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까지 낼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잡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작곡이나 작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말 CEO의 가장 그 큰 주제는 평일에는 직장인, 주말엔 CEO 요겁니다. 그래서 물론 평일에 퇴근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오토바이하고 배달하고 이런 거 볼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 들고 파면 좋은 기회가 많은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책을 좀 쓰게 됐고요. 제 뭐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예전에는 대학교 교재 위주로 공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단독책이 이제 주말 CEO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오리북스라는 책도 이제 책을 쓰고 싶은데 이거 출판사 쫓아다니는 것도 이거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버리자 해가지고 작년에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지도사고 뭐 평생교사 이런 쪽 하고 있고요. 가지가지 하죠. 드론 조종 일정도 하고 캘리그라피 작가기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자, 평일에 직장인 주말에 CEO, 내 삶의 운전대를 찾는, 이제 내 맘대로 좀 해보자. 이런 걸 8가지 확장 전략 중심으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은 이제 출근길에 항상 직장인들 불안하죠. 지금 다니는데 이게 10년째도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도. 그래서 이 직장인하고 직업인의 개념을 좀 정립을 시키자. 그래서 직장인은 내 시간으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잘 했는가, 뭐 이런 식이죠. 제가 요번에도 해외 나가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젠장. 아니, 해외 방학인데 해외 나가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받아야 돼. 왜? 나는 여기 직장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나 아니면 이게 규율을 제한되는 게 이제 직장인이다. 그만큼의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딱 지워지면 명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명함이 없지? 회사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넌센스가 좀 많죠. 그래서 직업인이 되면 이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고 내가 만든 그 시스템, 구조로 돈을 버는 그런 거를 되죠. 그래서 직장인을 보면 약간 자영업에 가깝고요. 직업인을 보면 기업인에 가까운 거죠. 자영업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인은 사장이 없어도 팽팽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주말 CEO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CEO는 단순한 투잡이나 부업이 아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자기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말 시간에 2가지 절대 원칙 해가지고 사직서를 내지 마라, 함부로 내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지나면 이 노동의 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이렇게 커브가 꺾이죠. 근데 이제 시스템 수업은 처음에는 이제 미약해요. 늘 그래요. 유튜버를 해도 그렇고 돈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확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기 변곡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로는 제이커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8가지 모형 중에 이제 투자이거든요. 말 그대로 부동산 경매 같은 거, 그 임장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도 좋고,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ETF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는 게 ETF 얘기만 하면 벌써 3년 전, 4년 전에 투자했으면 지금 대박이 났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게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망해갈 때 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IF5 뭐 코로나 왔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근데 알면서도 그때 못하죠.
근데 이제 안 벌어 아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투자, 약간의 돈이 있거나 약간 여유가 있다 이러면 이런 쪽. 그 다음에 경매나 이런 거 여유가 없어도 한 2, 3천만 있어도 보증금 10%만 있어도 나머지 다 대출로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AI 디지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AI가 요즘 되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힘내라 충전소라든가 몇 가지 유튜브가 채널 6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 만들 때 요즘에는 조금 과한 표현하면 5분이면 한 채널은 그 자영업하는 채널인데 신사동 빈티지라고 있는데 그거 할 때는 한 5분 그리고 일반적인 스토리 형태는 한 30분 정도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뒤 배경이나 이런 게 전부 AI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어떤 기업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디지털 AI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식 브랜드는 이제 전자책이라든가 출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출판사를 만들다 보니까 전자책 출판, 이제는, 뭐, 북크크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 뭐 출판사 이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가격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책 내는 거는 이제 너무 쉬워졌다 이거죠. 옛날보다는. 그리고 AI가 또 많이 도와주고 목차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 책이 왜 이 책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조화를 시켜주거나 이런 거가 다 AI 도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전자책이나 출판, 작사, 작곡 이런 거는 전부 그 저작권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죽더라도 70년까지 저작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씨를 뿌려놨다가 그래도 하나 혹시 잘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유산이죠. 좋은 유산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술 기반은 저같이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공부하고 싶어져 가지고 어떤 분야에 그래서 석박사를 하는 경우 하다 보면 강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심사 평가 이런 데 많이 불려다닙니다. 그리고 와서 평가해 달라 그러면 뭐 2시간 평가하고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또 공부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은 이런 학술 기반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무 노하우.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 있었어요. 인사팀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인성을 보고 대부분 뽑는데 인성을 어떻게 알아내는 거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핑을 해가지고 저도 보니까 IBK 기업은행 준비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가서 노하우를 전수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거 쓰거나, 뭐, 소개서, 자소서를 갖다가 컨설팅 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도 돈이 많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 하나 올려놔도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쪽도 실무 노하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해. 상담하고 이렇게 나하고 얘기하면 속이 다 시원하대. 막 이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상담 사이트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이 되는 상담료 막 30, 50 이렇게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취미 기반이에요. 운동 같은 거, 골프 같은 거. 러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강에서 매일 뛰어. 근데 혼자 뛰는 거하고 한 10명 모아놓고 뛰는 거는 다르거든요. 10명 모아놓고 뛰면서 김밥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많이 발전시키고 점점점 해서 처음에 10명, 100명, 1000명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어차피 그럼 내가 뭐 롤러스케이팅 좋아하면 롤러스케이팅을 하고 과목만 바꾸면 되고요. 파크 스탠드, 파크 골프 좋아하면 파크 골프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좋은 수익원이다. 취미 기반도. 공간 수익 임대요. 이거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한 달 살이 숙소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원래 이런 거 하면은 뭐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빌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에요. 매일 1박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여관업이에요. 여관업. 여관업은 소방부터 해가지고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달 살이라면, 한 달 살이가 뭐냐면, 6일 이상 사는 걸 한 달 살이라고 해요. 6일 이상. 그러면
임대업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업은 소방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단기 임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집 있을 때 안 쓰는 방 하나를 뭐 렌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시골집이 있어. 그걸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한 달 살이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식하게 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이럴 때는 제가 임차를 해서 다시 임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전대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그럼 부동산 계약서에 전전대를 집주인하고 써야 돼요. 안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몇 가지만 알고 나면 어, 공간 임대 수입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올린 데가 리브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모으죠? 이거는 다 모아줍니다. 그런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지금 한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개만 해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은 지금 되게 넓다. 제가 하고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리브앤이어인데요. 이게 지금 사근동에 하고 있습니다. 사근동은 사실 뭐 관광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근동이 한양대 저 뒤편에 그쪽에 있는 거예요. 답심리 건너편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다 당근에서 사서 했죠. 요 매트리스만 새 거고, 요 껍데기들은 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시설물 이런 건 다 당근으로 하면 되고요. 안에 진짜 필요한 거 있죠. 그런 매트리스나 예민한 거, 비계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만 이제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냉장고나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새 걸로 다 하고요. 나머지는 다 당근이 많고요. 먹는 거 이런 거는 다 새 걸로 하고요. 요거는 리모델링을 제가 제 돈 들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집주인이요. 작가님 이거 화면 공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 공유가 안 됐어.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네, 안 그림 바뀌었네. 보여준다 그랬는데 아까. 네. 성공 모델 7번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됐어요. 성공 모델 7번에 되어 있어요. 요 화면에 안 나오는구나. 네. 화면 전체 공유로 하셔야 됐는데 PPT만 하셨나 보다. 음. 왜요? 아직 안 안 보입니다. 보여요. 예, 공유 중지하고 화면 전체 공유 하시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보여요. 이제. 이제 네. 보여요. 왜요? 네. 예쁘게 그래서 꾸며놨네요. 예, 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전부 이제 그 당근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요거 매트리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당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냉장고나 이렇게 오. 먹는 거 이게 이제 예, 직접 다 약간 고르신 반지하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반지하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를 수리한 거죠. 여기를. 그래서 요게 한 15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잘 안 하려 그래요. 집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20대 후반의 여성 한 명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여기는 장점이 지하 1층인데 1층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올라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 이런 집만 찾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디자인도 대표님이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네?
디자인이랑 이런 거 인테리어, 집안 인테리어. 인테리어 하시는 거 대표님이 하신 걸까요? 예. 예쁘게 제가 하셨네요. 직접은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음, 말하자면 십장 같은 역할을 하고 네, 각 파트별로는 이제 시킨 거죠. 예. 예쁘네요. 이런 것도 수익 모델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500에 40만 원에 얻었거든요. 근데 주에 40만 원 지금 들어와 보시면 아까 봤지만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주 풀로 차면 16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띄고 세금 띄고 뭐 부가세 띄고 뭐 하면 한 100, 한 2, 30은 되면 뭐 세금 다 떼고 해도 아무리 해도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10개 한다고 이제 직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업이 되는 거고 그냥 재미로 한다면 두세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디지털 커머스형은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쿠팡 같은데 쿠팡 파트너스 등록해가지고 3.3% 내지는 6.7% 받는 게 있거든요. 6.7%는 이제 그 채널 수가 좀 높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 채널이 없고 뭐 내가 채널부터 해가지고 뭐 구독자 수도 없다 이럴 때는 3.3%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관심 분야, 취미 이런 걸 가지고 플랫폼화 시켜서 시스템, 자동 수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KPS 공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헷갈릴 때 이게 돈이 돼? 누구한테 파는 거야? 뭐 이렇게 칸을 채워가지고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링 캠퍼스는. 그래서 그 결론은 그거죠. 이 책의 결론은 이제 여태껏 평생 뭐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필요 없다. 흔들리면 직장에서만 흔들려라. 다만 나가서는 내 일을 좀 하고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 AI라는 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받쳐준 거죠. 옛날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받쳐줘서 혼자서도 1인 기업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 나중에라도 뭐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우리 대표님, 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네, 전체적인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태극기가 있는데 이거 뭐 캘리글씨 화면 중지되네. 캘리글씨 직접 캘리그라피, 쓰신 거예요? 예,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작품으로 이렇게 쓰신 거구나. 요거는 뭐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다 잘 된다 해가지고 이제 부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네, 벽담. 잘 되겠네. 네. PPP 닫기 전에 처음 그 이력이랑 나온 거 한 번만 더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못 뭐, 봐가지고 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PPT 첫 부분 영상 다음에 막 이력이랑 나온 거 그 PPT에서요. 네. PPT에서요. 네. 1페이지, 2페이지, 예, 예, 3. 요거요? 네네. 예, 1번, 2번. 네. 예. 요것도 책도 그 되게 많이 만들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예, 이렇게 좀 잘 좀 만들어 봐 할 때 이렇게 만들어줬다. 예. 지금은 이제 반명한판부터 해가지고 여권 사진 이런 거 이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다 그냥 바로 되니까요. 사진관에 안 그다음, 가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도 이야기만 비춰주세요. 이거 전부 다 뭘로 만드셨어요? 뭐, 노트북 LM 그런 걸로 하신 건가요? 노트북 LM 만들었을 때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써 있죠. 있네. 노트북 LM. 저거, 예. 요거 만드는데 얼마 걸리죠? 5분이죠? 5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얘가 할 때. 많이 수정하고 막 5분, 그러셨을 거 5분 아니에요. 인터넷 걸립니다. 안 나오는데. 예. 5분 걸립니다. 5분.
그래도 5분이에요. 세팅을 잘 왜냐하면 해놓으셨나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 있잖아요. 보네. 요 그림을 같이 주고요. 제 책 파일을 그냥 주고요.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칠판에다 설명하는 듯이 네가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트만 어떻게 이렇게 제시하느냐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져요. 수정할 일도 없고요. 저는 이거 수정 안 했어요. 우와, 그래요. 음. 제가 하면은 근데 다 뭐 오타도 별거 없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그런지만 한 번만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져. 그리고 배경도요. 조선시대로 해줘 그러면 해주고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좀 너무 시커머니까 심플하게 좀 해줘. 이게 내가 교육 수강 대상이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에 맞게 좀 구성해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만 알고 얘기만 해주면 얘는 얘기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거 그다음 몇 페이지 번만 것도 연습해 노트북 보면 에림이에요. 그다음 쉬워집니다. 5페이지 것도. 예. 까지. 말풍선 같은 거 보이는 거. 요것도요. 어, 어, 얘가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어머. 근데 이렇게 잘 제가 나오지? 넣은 거는 IBK는 요거만 제가 넣었어요. IBK. 음,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예전에는 시행착오시네요. 하느냐에 LM이 따라서. LM 수정이 잘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한 장당 수정이 가능해요. 한 장당 개별로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 아니, 난 싫은데? 그러면 요 전장에 요거 페이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몇 페이지야? 8페이지다 그러면 8, 팔 페이지 8, 8번 슬라이드의 모델과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이걸 딱 바꿔줘요. 그런 식으로 예전보다 되게 현재 한국 쉬워졌어요. 축구 선수죠. 일관성 있게 넣으셨구나. 이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딱 만드셨네. 예, 요 모델은 그냥 딱 줬지. 그러니까 요 음, 사람이 설명해. 이렇게. 그렇게 참 GPT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도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됐겠죠? 그,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결론은. 네, 아, 맞아요. 네, 혹시 결론은 작가님, 저 궁금한 게, GPT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예, 노트북 LM. 네, 노트북을 그 AI한테, 예. 유료로 혹시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저는 지금 재미나이 유료로 하고 있고요. 네, 29,000원짜리 하고 있고요. 어, 그 노트북 LM 예, 이거 지금 보시는 거 같은 거를 예. 2개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줘요. 아, 재미나이에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 2개 이상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유료로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작업할 때 그, 한 개 이상 잘 안 해요. 그럴 네. 시간도 없고. 근데 아, 이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루에 10개씩 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프롬프트만 연습이 되면 네. 굳이 그 유료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CEO, 평일에는 직장인, 주말에는 CEO로 작가이신 우리 김강희연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8가지의 잡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데, 소감 한두 명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네, 여덟 진짜. 가지 일을 또 직업을 지점장님에서 어떻게 교수님을 간 것도 대단하시고 혹시 차 마시러 가면 차 마실 시간 내주시나요? 진짜 엄청 한가합니다. 아, 오, 제가 정말요?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저 진짜 엄청 집이 한가해요. 가까워서 갈 생각인데. 엄청 한가해요. 좀 제발 좀 오세요. 어머, 진짜예요? 진짜요? 정말이죠? 진짜입니다. 예.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조만간 가겠습니다. 아유,
제 금요일 날 작가님하고 석촌호수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더운 아, 밤에. 아유, 땀나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오, 잘하셨네. 어, 교수님이 그쪽에 사시나요? 사시는 곳은? 그 사시는 근처에 곳이 사세요. 저는 양주가 저기, 학교인데 저는 저 강동구 명일동에 삽니다. 강동구하고 양주하고 가깝나? 멀 것 같은데. 5km입니다. 음, 가깝지도 않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50km.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잡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책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모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옥쌤 또 한 말씀 하고 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저도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이 가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유, 좀 대단하십니다. 예. 잘 그런 거 할 들었습니다. 때 예.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배옥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엄소거.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시골에 있는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집 에어비앤비 하시면 딱이죠. 그 작가들 많이 가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 17분인데, 우리 이해랑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아니, 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김영숙 작가님, 저한테 튜터로도 가끔 해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아침에 잘 들었습니다. 저 7시 반에 들어오라서 들어왔는데, 더 일찍 들어와야 될 걸 그랬네요. 귀중한 시간 잘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금융계에 계셨다가도 이렇게 열린 사고로 다각적인, 그렇게 인문학적인 것까지도 감지하시고 또 이렇게 AI까지 아우르시면서 참 귀중한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저도 요즘 명동이나 이렇게 옛 고구려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이 지역이 지금 명동인데 명동 쪽에 하나은행의 뒤에 은행이 좀 인문학적인 사고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한 거가 있더라고요. 저 교수님 하나은행 뒤쪽에 이 거리마당 있는 거 혹시 지나시다가 보신 적 있나요? 두 번인데요. 아, 네, 외환은행 하던 자리가 하나은행이 되면서 거기 뒤에 거리마당 공원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 세계인들이 오고 그러는데 아, 명동에 이 새로운 우리 문화 명동이 보니까 그 엄청난 문화의 1번지였는데 거기 그냥 전 세계인들이 그냥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명동과 남산 쪽을 이렇게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미디어하고 예술을 결합을 해서 이제 네네.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걸로 좀 제가 뭐 공간 조형가이면서도 도시융합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제 취미를 더 살려서 사회 공헌도 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제2의 부업으로서 도시 공간에다가 어떤 의미를 더 가일층 박차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응용력도 다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전화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맞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주말이라 저도 바쁩니다. 교회 가야 돼서. 네, 작가님 책 한번 들어주세요.
그 대표님 갑자기 제 얼굴이 비디오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음. 아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네. 네, 다시 보여드렸어요. 네. 자,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강현 작가님, 또 교수님으로서, 작가님으로서, 또 멋진 프리랜서로서 응원을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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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책을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낭독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작가님? 톡방에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하니까 또 들어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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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뵙겠습니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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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게 돼서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